일단 우리 삼각 B라는 게 있죠. 그죠? 삼각 B. 삼각 B. 우리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미분을 할 거예요. 삼각함수의 미분을 할 건데, 일단 삼각함수 자체가 우리 친구들하고 조금 멀기 때문에 좀 그걸 좀 가깝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 B,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삼각 B. 삼각 B 보면, 여기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이야기하고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여기를 C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인 세타. 선생님 저는 이런 걸 몰라요. 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는 지금 오늘은 그래 오늘 다시 배우는데 다음에 모르면 니네가 직접 알아나가야지. 이거 몰라요 해가지고 뭐 문제를 못 풀어요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그거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사인 세타, 사인은 어떻게 돼? 빗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을 끼지 않고 도는 거죠. 그래서 C분의 B가 되는 거지. C분의 B. 이게 사인 세타예요. 그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각을 끼고 도는 거예요. 자기 각을. 빗변이에요. 사인과 코사인은 그래서 빗변이 분모야. C분의 A가 됩니다. C분의 A. C분의 A.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그 각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빗변 말고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야.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세타라는 각을 가지는 그 꼭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A분의 B가 됩니다. 삼각 B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삼각함수하고 좀 친해져야 돼.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삼각형이라는 도형 안에서 니네가 해야 되는 일, C는 이렇게 했어요. C는 이렇게 했어. C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C를 구해라. A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요. B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할게요, 선생님. A는 A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요 A라는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C,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C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좀 빠르게 지금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A라는 길이는 C에서 출발을 하면 C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A라는 길이가 나오고요. B라는 길이는 C라는 녀석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야지. 요거분의 요거를 곱해줘야지. C 곱하기 C분의 B. 그래야지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C 사인 뭐가 돼? 사인 세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B라는 녀석을 탄젠트를 이용을 하면 B라는 녀석은 얘분의 얘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A 탄젠트 세타. A에다가 요거분의 요거 A분의 B를 곱하면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각이 C야. 여기가 뭐? 여기가 P야. 길이가. 각이 C야. 그럼 여기 길이는요? 어떻게 나타내? P 코사인 C. 이런 식으로 편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P 코사인 C. 여기 길이는요? P 사인 C. 요게 돼야 돼. 또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요 길이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는 길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요 길이를 알고 각을 알았을 때 다른 길이들을 각과 길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C라는 길이를 이제 우리가 구해보자고. 아까 선생님이 C라고 했죠. C라는 길이는 A에서 출발하면 A한테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A에서 출발하면 요거분의 요거.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가 코사인이었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곱해줘야 돼. A분의 C를 곱해줘야 돼요. A에다가. 그래서 누구로? 코사인 세타분의 2를 곱해줘야 돼요.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C라는 녀석은 B에서 출발하면 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A라는 녀석을 구하려고 하면 B에서 출발하면 B에서 탄젠트 세타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글씨를.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요런 게 일단 자유롭게 진행이 돼야 나중에 삼각형 관련돼서 문제를 우리가 풀 때 편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삼각비예요. 삼각비. 삼각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삼각함수. 삼각함수. 이제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즉, 그러니까 이 세타가 예각 90도보다 작은 각에 대해서만 다뤘을 때가 삼각비고요. 이 각이 이제 확장이 돼서 90도 이상의 둔각, 그리고 뭐 180도 넘는 각들, 이렇게 90도 이상의 각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각의 크기가 뭐 120도인 직각삼각형은 없잖아.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예각삼각형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랬을 때 삼각함수의 정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원에서 나옵니다. 원. 그래서 이런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각을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x, y 그리고 이 녀석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하죠. 반지름을 r.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인 세타는 요게 지금 사인이라는 건 예분의 예잖아. 그치? 예분의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r분의 요 길이가 바로 y예요. y. 그러니까 사인은 y의 좌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r분의 y. y에 연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는 거고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예요.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 x분의 y라고 할 수가 있겠지. 원점에서부터의 기울기 x분의 y.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거 얘네들의 역수 표현입니다. 역수 표현. 사인의 역수를 우리는 코시컨트라고 하고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컨트. 그래,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예요. 시컨트. SEC. 시컨트. 시컨트 세타는 x분의 r이에요. 누구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이거 암기하는 거죠. 새롭게.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라 그래. 코시컨트는 길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안 쓰고 코시컨트는 CSC라고 쓸 겁니다. 코시컨트 세 글자로 CSC 세타. 코시컨트 세타는 y분의 r이 되겠죠. y분의 r. 역수예요. 역수. 그리고 코탄젠트.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예요. 코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는 y분의 x. 반대로 x분의 y가 아니라 y분의 x. 역수 표현.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헷갈리지 말라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코 있는 녀석은 코가 없어지고 코가 없는 녀석은 코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사인, 코가 없잖아. 그래서 코시컨트. 코사인은 코가 붙었잖아. 그래서 그냥 시컨트. 탄젠트는 코가 없잖아요. 코탄젠트.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역수는. 역수 표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요 녀석들 가지고 우리가 가볍게 알아야 되는 공식들. 그래. 코사인분의 사인. 요 녀석이 바로 탄젠트 세타예요. 탄젠트 세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 공식.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예분의 예.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코사인분의 사인. 그러니까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 되겠지. 사인분의 코사인.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야.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죠. 시컨트. 그래서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 탄젠트하고 시컨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탄젠트를 미분을 하면 시컨트로 표현이 됩니다. 시컨트가 되는 건 아니고 탄젠트를 미분을 했을 때 이런 형태. 그래서 탄젠트하고 기본 공식에도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이런 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좀 빠르게 할 수 있겠죠. 할 때마다 공식 기억해내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들은 암기가 돼야 돼. 암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달달달달 외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에다가 내가 적용을 빠르게 시키는 연습을 해야지 암기가 되는 거야. 암기는 하는 게 아니라 암기는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100번 니네가 이거 읽는다고 해서 공식이 니네 머릿속에 들어와 박히는 게 아니야. 문제 100번 풀잖아? 공식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문제를 풀어서 암기를. 요건 요거구나.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요령 피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할 때마다 찾아보고 할 때마다 하는 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스스로 외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스스로 외우게 돼.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공식들. 그래요. 이 녀석 양변을 누구로? 이번에는 사인 제곱으로 나눠요.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은 1이고요. 1 더하기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의 역수죠. 그래서 코탄젠트 제곱. 사인 제곱으로 나눴기 때문에 사인 제곱분의 1은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코탄젠트의 제곱은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은 누가 된다고? 코시컨트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공식이 외워졌다, 문제에서 적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기본 공식이고요. 기본 공식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각변환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각변환 이런 거예요. 사인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런 녀석의 각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코사인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런 녀석들.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런 녀석들. 각변환할 때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요 녀석들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녀석 n이 홀수냐 짝수냐. n이 홀수냐 짝수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n이 홀수면 삼각함수가 바뀝니다. 삼각함수가 바뀐다. 홀수면 바뀐다. 짝수면 그대로.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홀수면 바뀝니다. n이 홀수면 바뀌고 짝수면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호 결정. 부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뭘 보느냐? 처음 삼각함수의 4분면을 봅니다. 4분면. 그래, 홀수면 바뀐다. 뭐가 바뀌는 거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바뀔 때 어떻게 바뀌어?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 서로 바뀝니다. 바뀔 때. 안 바뀌면 그냥 사인이 사인이고 코사인은 코사인이고. 바뀌면 사인, 코사인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암기죠, 당연히. 탄젠트는 뭘로 바뀌어? 코탄젠트로 바뀌어요. 코탄젠트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코탄젠트는 탄젠트로 이렇게 바뀌어요. n이 홀수면. n이라는 거는 뭐냐면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 90도가 홀수계 있으면 바뀌는 거고 90도가 짝수계가 더해져 있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 안 바뀐다.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호 결정은 처음 삼각함수의 4분면을 보고 4분면, 처음 삼각함수의 4분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녀석에 이제 4분면을 보는 게 아니라 바뀌기 이전의 녀석의 4분면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바뀌기 이전의 4분면. 바뀌기 이전의 녀석이 코사인이야. 근데 그게 4분면이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얼싸탄코 들어가는 겁니다. 이 녀석이 사인이야. 바뀌기 전인데 사인이야. 바뀌기 전에 사인인데 이게 3,4분면이야. 제 3,4분면이야. 뭐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얼싸탄, 탄젠트만 양수인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의 예시를 이제 한 2개 정도만 들어줄게요. 요 녀석이 예시. 어떤 녀석이야? 사인, 파이 더하기 뭐 6분의 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으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7파이를 찾아도 되지만 6분의 7파이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얘는 파이는 2분의 파이가 몇 개인 거야? 2분의 파이가 2개인 거야. 그래서 요 파이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야. 없애고 난 다음에 예각으로 바꾸는 거야. 예각으로. 그래서 얘는 없애면서 2개니까 짝수잖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6분의 파이로 바뀝니다. 사인 6분의 파이. 근데 이 녀석은 2개, 2칸이 갔잖아. 2칸 가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갔잖아. 몇 사분면이야? 제 3, 4분면이죠. 90도 2칸 가고 180도 가고 조금 더 갔으니까 얘가 제 3, 4분면의 각이야. 제 3, 4분면에선 얼싸탄 누구만 양수해야 돼? 탄젠트만 양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래서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결정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코사인 2분의 7파이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했어요.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바꿔보자. 얘 봐. 2분의 7파이면 홀수야, 짝수야? 홀수잖아. 7 홀수잖아요, 그죠? 2분의 파이가 7 홀수니까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요. 코사인이 누구로 바뀌어? 사인 6분의 파이. 부호 떼고 가는 거야. 부호 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각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제 4,4분면의 각이 되잖아. 예각 0에서 90도 사이의 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호도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지. 여기서 바뀌는 데에서. 맞아? 근데 부호도 지금 한 몫을 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4분면 결정할 때 보세요. 몇 칸 갔어? 7칸 갔지? 7칸 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갔는데 이만큼을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사분면의 각이야? 제 3, 4분면의 각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제 4, 4분면의 각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제 3, 4분면의 각이 됩니다. 7칸 돌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 3, 4분면에서는 코사인 음수잖아요. 이 녀석의 부호를 보는 거야. 처음 녀석의 부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코사인이 제 3, 4분면에서 음수잖아. 음수니까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못 풀면 안 되는 거니까 선생님 미리 지금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알겠지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이고요. 기본. 이제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아직 미분을 진행을 하려면 요거부터 하고 가야 돼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는 거는 요런 걸 구하는 거예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요 녀석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사인 75도. 사인 75도. 사인 75도는 내가 구할 수가 없어요. 사인 75도는 구할 수 있어, 사실은. 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조금 힘들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거를 좀 더 편하게 사인 30도 더하기 45도. 우리가 아는 사인. 요거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인 코사인이잖아요. 맞습니까? 75도를 30도 더하기 45도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요 사인 75도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구해내는 거라고. 구해내는 겁니다. 좋아요. 요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되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각을 더했을 때 탄젠트 75도 이런 것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탄젠트 15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다루게 될 거예요. 보자.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씨.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여기 봐. 요만큼의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만큼의 각을 알파. 여기를 알파,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 1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를 1.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요 점은, 그러면 요때 이 점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반지름이 1이면 1분의 x. 1분의 x가 코사인이죠. 1분의 x가 코사인이지. x가 코사인이야. 다시 코사인은 r분의 x예요. 코사인의 정의 r분의 x라고.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r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좌표 1분의 x가 코사인이야. 그래서 여기를 반지름 1이었을 때 요 녀석의 좌표 x좌표는 코사인이고 코사인 알파가 되겠지. 코사인 알파, 그리고 y좌표는 사인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요만큼의 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하고 베타는 같은 건 아니야. 그럼 여기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가 아니라 여기 지금 베타만큼 어디로 갔어? 베타만큼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갔지. 맞아? 베타만큼 아래로 갔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여기는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얘는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은 우함수야. y축 대칭 함수야. y축 대칭 함수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없어져요. 그래서 코사인 베타가 돼요. 그냥 얘는 코사인 베타. 그리고 얘는요 사인에 있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원점 대칭이었을 때. 그래서 얘를 코사인 베타 컴마 마이너스 사인 베타라고 들 수 있습니다. 지금 공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증명하고 있는 과정이야. 그럼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서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베타만큼을 또 앞으로 더 가보자. 이렇게. 여기를 베타. 여기가 베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지.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거든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겠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돼?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만큼의 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얘는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x좌표는 코사인이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요 점은. 그럼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고 여기도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요만큼의 각도 알파 더하기 베타고 요만큼의 각도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계산, 길이가 같다라는 그 계산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는 몇 컴마 몇이야? 얘는 0컴마가 아니라 0컴마가 아니라 몇 컴마? 몇 컴마야?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하려면 이 좌표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0이죠. 1,0.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 녀석의 제곱. 아, 뭔 소리야. 에이,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부터 이거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한 거죠, 지금. 그런 다음에 뭘 씌워? 루트를 씌우면 이 길이하고 여기 이 두 점 사이의 길이하고 같아야 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요거에서 요거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지. 같아야 된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양변 제곱해가지고 루트 없애고 안에 거 그냥 정리하는 거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얘는 제곱하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죠. 똑같은 각에 대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더하면 1이죠. 1. 코사인 알파 제곱이랑 사인 알파의 제곱 요거 두 개 더해도 1이에요. 1.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제곱이랑 사인 베타의 제곱 요것도 1이에요. 1. 그래서 여기 2가 만들어졌지.
1, 1 없앴고 1, 1 없앴어. 그럼 남은 거는 얘 남았죠. 얘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우변에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남았어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어떻게 됐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로 나눴어.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이 녀석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공식의 완성입니다. 공식의 완성. 오케이? 됐습니까? 정리 같은 거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죠? 요게 기본.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들은 여기서 출발을 할 거예요. 다른 것들 선생님 다 이렇게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얘만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남은 것들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남은 거 다 쓸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야 코사인 75도 어떻게 구해? 코사인 75도는 코사인 30도 더하기 45도.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사인 30도. 코사인 30, 코사인 45. 사인 30, 사인 45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래서 이 녀석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값을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니네가 못했던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못했던 거를. 못 다뤘던 거를 다루게 됩니다. 이건 선생님 지웁니다, 이제. 지웁니다. 이렇게 증명이 완성이 됐습니다. 증명은 뭐 나중에 한번 연습은 그래도 한번 어떤 방식으로든 연습은 한번 해봅시다. 방금 우리가 얘를 구했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얘는 코코사사. 외우세요. 코사인은 코코사사예요. 코코사사. 코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 각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순서대로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였을 때 마이너스 코코사사.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코코사사. 이렇게. 그럼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는 베타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베타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왔어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아까 얘기했죠.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왔어. 근데 코사인에 있는 여기가 지금 그가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로 바뀌는 거지. 다른 건 안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 다른 건 그대로인데.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그대로고 여기에 마이너스 베타면 코사인에 있는 마이너스는 사라진다라고 했죠.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그래서 그냥 코코. 여긴 그대로네. 이 마이너스는 그냥 사라지니까. 여기도 베타가 들어왔는데 베타 안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왔는데 사인에 있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코코 싸싸. 마이너스가 얘는 없어졌고 얘는 튀어나온 거야. 사인이었을 때는. 그래서 벌써 공식 두 개가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배운 적 있습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의 관계.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코사인 알파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요것도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얘 봐. 두 개 더해서 몇 도야? 두 개 더해서 몇 도야? 90도. 두 개 더해서 사인 30도하고 코사인 60도하고 같죠? 사인 20도하고 코사인 70도하고 같죠? 맞습니까?
아유.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야, 사인 알파는 요거분의 요거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요거잖아. 맞아요? 사인 알파는 요거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이거잖아요, 지금. 두 개가 각이 더해졌을 때 90도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같은 겁니다. 두 개가 더해졌을 때 2분의 파이가 나오면 둘은 같은 거라고. 그래서 얘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증명을 니네한테 완성도 있게 증명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선생님 증명 하나도 안 해주면 벌써 다 끝났어, 설명. 근데 거기 공식 그냥 설명하는 거는. 근데 한 번은 제대로 알고, 아, 그렇구나. 니네 과정 안에서 증명이 가능한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은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사인 요 녀석하고, 지금 내가 얘를 구하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은 사인, 여기서 이거 하나 증명은 해야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가 선생님 각을 이렇게 나눌 거야. 요거 빼기 요거로 할 거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나눌 거야. 그래서 얘는 코코 싸싸잖아. 요거잖아요. 요 공식이야. 요 공식. 코코 플러스 싸싸야. 얘가 마이너스였을 때는.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공간이 부족하나?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 코코 플러스 싸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각 두 개로. 그럼 얘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얘는 누구하고 똑같아?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하고 똑같다라고 했잖아. 이거 왜 괜히 설명했어? 이거 사용하려고 설명한 거잖아. 얘가 사인 알파가 되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베타. 얘는요 누구로 바뀌어요? 코사인 알파로 바뀌어요. 뒤에 사인 베타고. 그래서 얘의 완성형은 사코코사가 돼요. 사코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코 플러스. 사인이었을 땐 플러스야. 코사인이었을 땐 마이너스인데. 사코 코사.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알파 베타 순서예요. 그럼 그 밑에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지금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가 왔어. 좀 빠르게 할 수 있죠. 마이너스 베타가 와도 얘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여기에 마이너스 베타가 오면 사인에 마이너스가 왔으면 마이너스는 튀어나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탄젠트는 그냥 있는 공식으로 그냥 증명하는 거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은 코코사사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들어가져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녀석을 분자 분모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 암산할 거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요걸로 나눠준다고. 분자 분모를 똑같이 요걸로 써놓게. 이걸로 나눌 거야. 코사인 베타 이걸로 나눌 거예요. 각각 다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얘 나누면 얘는 1이 되죠. 1이 되고요. 여기는 나누면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여기는 탄젠트 베타가 되겠네.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여기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코사인 베타는 없어지겠네. 그리고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남겠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눠주면 코사인 알파 없어지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 남았으니까 탄젠트 베타가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공식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분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두 탄젠트의 합과 두 탄젠트의 곱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과계수에서도 조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탄젠트의 합과 두 탄젠트의 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기함수야. 그래서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탄젠트 사인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베타, 탄젠트 여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여기도 이 베타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6종 공식을 지금 일단 만들었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공식들이 더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 거기 우리 친구들 책에 보면은 백악 공식, 반각 공식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백악 공식, 반각 공식 이렇게 써 있는데 반각 공식도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적분하고 미분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미분법 배우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지금 말고 반각 공식은 그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달아줄게요. 그러면 지금은 백악 공식까지는 합시다. 백악 공식. 백악 공식은 이백악 공식이에요. 이백악 공식. 이백악 공식. 그래, 백악 공식. 얘는 쉬워. 백악 공식은 쉬워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백악이니까 사인 알파를 알았을 때 사인 2알파를 빠르게 구하고 싶은 거야. 사인 2알파. 야, 그러면 여기 베타 자리에 뭐가 온 거야, 그냥? 알파 더하기 알파, 2알파니까 베타 자리에 그냥 알파가 온 거지. 그러니까 베타 자리에 알파 집어넣으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베타가 다 알파가 됐으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몇 개지요? 2개지요. 그래요, 2개예요. 그래서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입니다.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2알파는 그러면 코사인 2알파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2알파도 여기에 베타 자리에 알파가 오는 거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래서 코사사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반각 공식을 할 때는 요 공식에서 이제 반각 공식을 만들어내요. 이 공식 가지고 반각 공식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거까지 지금 가면 우리 친구들 머리 아프니까 우리 지금 문제 풀 수 있는 정도 선까지만 반각 공식은 지금 일단 안 간다라는 얘기야.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 탄젠트 2알파도 여기도 알파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의 제곱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2 탄젠트 알파.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거기 밑에 써 있는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있어요. 삼각함수의 합성. 삼각함수의 합성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여기를 보면은 얘는요, y는 마이너스 24분의 7이죠. 그죠?
y는 24분의 7 마이너스 24분의 7 x가 됩니다. x가 돼요.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둔각의 크기를 세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이 얘가 바로 탄젠트예요. 탄젠트. 얘가 탄젠트예요.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라고 했잖아. 기울기. 탄젠트는 마이너스 24분의 7이야. 그러면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생각이 바로 안 날 수 있어. 안 날 수 있지만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4분의 7이에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데 요거. 요 둔각,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만큼을 우리 세타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요만큼을 세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봐봐. 얘는요, 사실 몇 사분면? 제2사분면. 제2사분면의 각이고요. 제2사분면의 각이죠. 제2사분면의 각이고, 탄젠트를 알았을 때 나머지 것들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그림에서 하려고 하면, 여기 점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하나를 잡으면, 이 탄젠트라는 의미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7이고요.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요? 24가 됩니다. 24. x가 24만큼 커졌을 때 y는 7만큼 감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하려면 여기 좌표, 그러니까 정의로 가면 이거의 좌표는 x축으로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7이 되죠. 좌표로 보면.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 여기가 25가 됩니다. 25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이제 구하라고 한 거는 뭐야?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25분의 7이에요. 코사인 세타는 뭐야? 코사인 세타는 25분의 마이너스 25분의 24죠. R분의 X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코시컨트는 뭐예요?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니까 7 곱하기 25분의 7이 아니라 7분의 25. 7분의 25. 코사인은 마이너스 25분의 24. 그리고 코탄젠트는 요거죠. 마이너스 24분의 7분의 24네. 그지? 역수니까. 요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얘기. 그럼 계산 결과는 어떻게 돼? 25. 여기 약분시켜서 마이너스 24. 여기 약분시켜서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4. 그래.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근데 나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정의인데 정의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요거. 얘가 지금 탄젠트 세타가 요렇게 되는 거고 제 2사분면의 각이고. 그러면 우리는 얘가 둔각이든 예각이든 삼각비로 그냥 가면 돼요. 삼각비. 몇 분의 몇? 24분의 7이에요. 24분의 7. 24분의 7. 여기가 24고요. 여기가 7이에요. 당연히 요 삼각형에서 여기 25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인은 얼마야? 여기서 지금 그냥 얘를 예각으로 그냥 두는 거야. 예각으로 생각하고 얘가 탄젠트가 이거분의 이거고 24분의 7.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인은 25분의 7이야. 사인은 25분의 7인데 이거 제 2사분면에서 얼싸 사인은 양수예요. 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었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25분의 24야. 근데 제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얼싸탄 거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 같은 그런 그래프를 굳이 안 그리고 요렇게 예각삼각형 하나 그려놓고도 요 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당연히 얘는 정의가 아니죠. 정의는 아니고 얘가 그냥 테크닉이 되는 거죠. 테크닉. 우리 친구들이 테크닉을 알아서 문제를
일단은 삼각함수의 정의들, 시컨트, 코탄젠트, 코시컨트 이런 녀석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4번. 또 여기서도 삼각함수를 다루라는 얘기지. 두 근이 이렇게 됐어요. 두 근이 이렇게 됐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이렇게 나온 거지. 두 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코시컨트 세타 곱하기 시컨트 세타는 얼마란 얘기야? 얼마예요?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두 근이 이거잖아. 마이너스 3이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해석하기가 불편하죠. 그럼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그러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둘 다 역수를 취해서. 그랬을 때 나한테 뭘 물어봤어? 물어본 거는 두 근의 합, 코시컨트 세타 더하기 시컨트 세타.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요 녀석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a죠. 마이너스 4분의 a. 요 녀석이 요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a를 구하고 싶으면 a는 마이너스 4 코시컨트 세타 더하기 시컨트 세타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4 얘는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 요 녀석 통분을 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얘는 알고 있으니까 누구를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 녀석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간단한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곱셈 공식이네 그냥. 얘는요. 얘가 얼마예요? 1이고요. 얘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얘도 3분의 1이 되지. 그러면 얼마 있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에요. 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줬으니까 3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되는 거지. 그래. 그런데 나한테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A의 값을.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얘가 지금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리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겠고. 분자분모에다가 3을 곱하니까 3을 곱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양수 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4루트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어떤 식으로 지금 들어갔는지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각함수 좀 잘 다뤄주시고요. 228번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 더 다뤄주는 거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탄젠트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그랬을 때 시컨트, 코사인의 역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 일단 그냥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를 그냥 구합시다. 어떻게? 노가다로. 뭐 별 스킬 있습니까?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3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럼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는 분배해야지. 3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구나 여기. 마이너스 3 탄젠트 세타
플러스 2루트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죠. 얘 이쪽으로 넘겨줄게요. 넘겨줘서 탄젠트 세타 묶어주니까 4 마이너스 2루트 2 탄젠트 세타는 2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탄젠트 세타로 묶었어요. 내가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합니다. 탄젠트 세타는 4 마이너스 2루트 2, 2 마이너스 2루트 2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얘하고 얘가 지금 선생님이 마이너스 루트 2로 묶으면 2 마이너스 2 루트 2 아니면 너네 유리화해야 돼. 그냥 유리화해야 돼요. 유리화. 그지? 요거 생각 안 나면 이런 식의 인수분해가 생각 안 나면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요렇게 약분이 되겠죠. 약분. 아니면 유리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탄젠트 알려주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제 2사분면의 각이고. 그럼 여기가 피타고라스 하니까 루트 3이죠. 루트 3. 여기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죠.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은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지. 루트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얼싸. 제 2사분면에는 사인만 양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음수예요. 얘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같이 공유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유리화 2분의 루트 6 이렇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래요. 231번. 이제 뭐 구하라는 거야? 덧셈 정리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덧셈 정리. 아까 우리 공식들은 써놨죠. 뭐 써놓은 거 지금은 당장 뭐 바로 못 외웠을 수 있으니까 써놓은 거를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한테 지금 탄젠트 베타를 구하라 그랬어요. 탄젠트 베타. 탄젠트 베타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베타는. 맞아? 그래서 공식을 잘 생각해봐. 이 베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 녀석을 그냥 A라고 두고 얘는 지금 뭐가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탄젠트 A 빼기 알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럼 탄젠트 공식이 뭐예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였을 때 여기가 플러스야. 플러스 그리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기 때문에 여기는 A가 왔죠. 알파 대신에 A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탄젠트 A 마이너스 알파는 다시 1 플러스 탄젠트 A 탄젠트 알파 탄젠트 A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다음에는 요거 안 쓰고 가야지 되겠죠. 안 쓰고 이제 거기다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1 탄젠트 A는 얼마예요? 1이에요. 1 탄젠트 알파는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1 마이너스 4분의 1 요런 계산은 분자분모에도 똑같이 그냥 4 곱해주면 돼요. 4 곱해주면 4 더하기 1 5분의 4 빼기 1 3 5분의 3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의 덧셈 정리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선생님 어려울까봐 하나 더 풀어주는 거야 지금. 탄젠트. 탄젠트의 역함수, 그치? 탄젠트도 어려워 죽겠는데 역함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역함수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gx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우리 친구들 요렇게 지금 봅니다. 얘를요, 이게 테크닉이야 그냥. 요 g 이 녀석을 알파라고 둬요. 알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둡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여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탄젠트 세타를 구하여라. 아,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고,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공식. 아직 못 외웠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주는 거고. 그럼 여기 봐. 얘 역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야지. 탄젠트의 역함수가 이거니까, 아, 지금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라는 거야.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 그러니까 역함수에서 3분의 1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온 거죠. 그죠? 탄젠트 베타가 4분의 1이라는 거야. 이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집어넣으면 돼요.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12를 곱해요. 12를 곱하면 12 빼기 1분의 12를 곱하면 4 더하기 3, 11분의 7.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35번 했고요. 40번. 이제 어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어요. 두 직선이 이렇게 각을 이루면 90도가 아니면 하나가 예각이면 하나가 둔각이 되지요. 맞습니까? 하나가 예각이고 하나가 둔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봐. 요 녀석, 니네가 문제를 풀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 각에서 봐. 요 각에서 만약에 요 각을 뺀다고 하면 이 각에서 이 각을 뺀다고 하면 뭐가 나와? 둔각이 나오죠. 맞아? 각 설정이 그렇게 됐으면 만약에 요 각에서 요 각을 빼면 예각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구분 짓기가 불편해. 귀찮아. 탄젠트라는 거는요. 둔각이든 예각이든 여기가 지금 몇 도 차이가 나? 두 개 더해서 180도잖아요. 그죠? 두 개가 더해서 180도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베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근데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하고 탄젠트 알파하고는 둘은 같지 않아. 둘은 뭐가 달라?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둔각이었을 때는 음수가 나와요. 얘 봐. 짝수개잖아. 2분의 파이가 2개잖아요. 그러면 탄젠트가 안 바뀌죠. 그럼 탄젠트 알파로 바뀌어. 근데 이 녀석은 몇 사분면이야? 제2사분면이야. 제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래서 얘하고 얘는 부호만 다릅니다. 부호만.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이 녀석이 음수가 나왔어. 근데 우린 예각을 구해야 돼.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떼면 돼. 절대값 씌워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값 씌워주면.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그걸 다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녀석의 각을 알파, 이 녀석의 각을 베타야. 그런데 어디서 어디를 빼는 게 헷갈린다라고 했지? 상관없이 그냥 빼세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사실 예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 녀석이 둔각이어도 음수가 나올 것이고 예각이면은 양수가 나올 건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양의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그럼 얘는 무조건 예각이 되는 거죠. 양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놓고 이 값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다 이거지. 이건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탄젠트 값이 음수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냥 절대값 씌워서 계산해주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탄젠트 알파가 얼마예요? 탄젠트 알파 기울기라 그랬지. 기울기가 2죠. 그리면 누가 더 큰지 알아. 어디서 어딜 빼야 되는지 아는데 그것도 귀찮다 이거야. 여기 탄젠트 베타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3이죠. 기울기가 탄젠트라고. 오케이? 기울기가 탄젠트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탄젠트 세타, 이루는 가게 크기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탄젠트, 이거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공식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얘는 다행히 양수로 안 나오네. 양수로 안 나오네. 1,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얘는 얼마? 2. 얘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는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절대값 마이너스 5분의 5예요. 마이너스 5분의 5니까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다 절대값 씌웠으니까 1이죠. 탄젠트가 1이래. 몇 도야? 45도. 예각의 크기는 45도가 됩니다. 45도. 4분의 파이. 이해되지요? 됐습니까? 4분의 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부호에서 쫄지 마시라고요. 부호 아무것도 아니니까 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 일단 44번. 이제 그림에다가 응용을 하는 거를 보자고. 그림에다가 응용을 해봅시다. 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왜 이렇게 하냐면 그래야 내가 알파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 베타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들이 다 나왔잖아. AB의 3배가 AD래. AD. 그래, 여기가 지금 그냥 3이라고 둬. 3. 여기는 얼마? 1. 여기도 1이에요. 1 같죠? 여기는 얼마가 돼? 여기는 2분의 1이 돼. 그러면 주어진 게 뭐야?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는 얼마예요? 탄젠트 알파 1분의 1이야. 1이에요. 45도. 1.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얼마예요? 탄젠트 베타는 3분의 2분의 1. 6분의 1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탄젠트 세타는 90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는 거지. 90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는 거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세 각을 더하면 90도잖아. 90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요, 90도가 하나. 그러니까 이건 누구로 바뀌어? 코탄젠트로 바뀌어요. 코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어. 1사분면의 각이니까 그냥 그대로. 1사분면의 각이니까 1사분면은 양수잖아요, 지금. 양수니까 그냥 코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야. 코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역수야.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면 되는 거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얘 곱한 거 6분의 1. 그리고 얘 더한 거 1 플러스 6분의 1. 6 곱하니까 5분의 7. 답 5분의 7 아니야. 답은 그래서 7분의 5가 되겠지.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할만해? 진짜지? 할만하지? 할만해야 돼. 48. 도중에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 그지? 아이디어가 필요해. 막 공식이 어려운 거 아니야. 공식은 똑같은 거 쓰는데, 저 도형에다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여기도 지금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탄젠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봐. 여기는 여기 길이가 5, 여기 길이가 15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딱 요거 하나만 하면 돼. 여기 하나만. 요 문제는 그지 사실 니네가 생각하고 풀어야지 니네가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만한 시간이 없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요 한 문제 정도는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두면 내가 이 녀석의 탄젠트 세타를 다루고 이 녀석의 최대값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얘를요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세타는 이거 전체를 베타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베타에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지. 베타 알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탄젠트 공식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탄젠트 공식이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되겠죠. 이번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썼으니까. 1. 탄젠트 베타는 x분의 20이에요. x분의 20. 탄젠트 베타는 x분의 20. 요 그림, 삼각 B에서 나올 수 있죠. x분의 20 플러스 x분의 20. 탄젠트 알파는 x분의 5가 되는 겁니다. x분의 5. 그럼 여기는 x분의 20 마이너스 x분의 5가 되겠지.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x제곱을 곱할게요. x제곱을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00분의 x제곱 곱했으니까 15x가 되겠네. x제곱을 곱했으니까 20x 빼기 5x 15x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의 최대값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볼 때는 이제 탄젠트의 최대값이 아니라 요 식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지를 한번 봐봐. 이게 지금 식을 간단히 한 거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 녀석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분자에도 분모에도 둘 다 x들이 들어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하나만 다루는 게 맞아. 분자만 다루든지 분모만 다루든지 한쪽에만 x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한쪽에만 니네가 구하려면. 그래서 x로 다시 나눕시다. 사실 여기서 x를 그냥 곱하는 게 맞는데 이제 식을 간단히 하면 x제곱을 곱한 거고 니네가 숙달되면 그냥 x만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겠는데 지금 이거를 x로 뭐 하자고 나누자고. 나누면 x 플러스 x분의 100이 돼요. 분자는 15가 되겠지. 다시 이게 지금 최대가 되려면 탄젠트 세타 값이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소여야 돼. 누가 x 플러스 x분의 100이 최소. 이 녀석이 최소일 때야. 최소일 때. 이거 산술기하 평균 써야 된다는 거 알겠죠? x가 분모에만 있으니까 이 녀석이 지금 최소가 될 때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이 녀석은 최소값이 얼마예요? 2 루트 얘랑 곱해가지고 100. 즉 최소값이 20이에요. 분모가 최소일 때 이 녀석은 최대값을 갖는 거지. 20분의 15. 부등호 방향 잘 봐. 여기서는 요 방향이었지만 여기서는 바뀌어서 이렇게 돼요. 얘가 최소였을 때 전체적으로 최대가 됩니다. 최대 20분의 15. 그래서 4분의 3. 그죠? 우리 친구들 충분히 혼자서도 풀 수 있었을 텐데 기현이 그치? 그래. 쌤이 미리 좀 부담을 좀 줄이는 상황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유형 하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네. 여기 보시면 숙제는
숙제는 여기까지입니다. 53번까지. 53번까지.